당뇨병 치료하는 약에서 일단 경구용 혈당 강화제라고 하는 게 네. 있어요. 그게 어떤 약일까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 말 그대로 먹는 약인데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좋다 이런 말인데요. 간이나 근육에 당을 잘 저장했다가 우리가 그걸 다시 또 쓰기도 하고 이렇게 당이 좀 몸을 돌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원활하게 돌려준다, 당을 잘 쓸 수 있게 해준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메트폴민이 당뇨병 1차 치료제로 네. 많이 처방받고 계신 것 같은데 이 네. 약에 뭐 특별히 장점이 있을까요? 메트폴민은 뭐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약사나 의사한테도 굉장히 유명한 약입니다. 왜냐하면 혈당 강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간이 나쁘거나 신장이 나쁜 경우가 아니면 1차로 제일 많이 쓰는 약일 수밖에 없고요. 제일 첫 번째 효과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슐린이나 이런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그런 약들은 다 살이 찌게 합니다. 근데 당뇨 환자의 문제는 이제 마른 환자들도 있지만 좀 비만 환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우리가 살 빼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살을 빼고 싶은 게 인류의 소망이래요. 그래서 그 인류의 소망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살을 빼는데도 도움이 되는 당뇨약이다. 굉장히 획기적이잖아요. 그래서 네. 두 번째는 살이 실제 찌지 않고 심지어 살이 빠지기도 한다. 그게 두 번째 좋은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니 해도 돈이 문제죠. 그래서 약이 아무리 좋아도 네. 너무너무 비싸면 사실 복용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근데 이 약은 심지어 싸기까지 해요. 그래서 효과가 좋고 그리고 살도 잘 빠지고 네. 그리고 약값이 너무 싸기 때문에 이 약을 안 쓸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제1차 선택약이 바로 메폴민이라는 약이죠. 네. 네. 당뇨 약을 이렇게 선택하고 이제 처방하시는 뭐 어떤 기준들이 있을까요? 킨약들이 많이 나와서 부작용이 많이 감소됐고 또 위험한 부작용이 좀 줄어든 그런 약들이 많습니다. 대신에 조금 비싸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택 기준에 이제 안전성이 제일 먼저 부작용이 적은지 아니면 환자들에게 복용시켰을 때 뭐 위험한 부작용이 좀 적게 보고되었는지 그런 안전성이 첫 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환자들이 먹었을 때 속이 너무 불편하다든지 설사가 많이 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는 약을 좀 피하는 그런 내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효과가 좋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격도 사실은 선택 기준의 하나로 들어갑니다. 환자분들이 오래 드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봐서 또 의사의 처방을 해봤을 때 환자들에게 효과가 어떻다. 이런 정도의 환자들은 이 약이 잘 듣더라. 그런 어떤 경험치가 있잖아요. 그 경험치에 근거해서 처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뇨인들 중에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잘하면 당뇨 약을 끊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는 정말 내가 뚱뚱해서 당뇨가 걸리거나 이때까지 정말 뭐 음주, 가무를 너무 즐겨서 당뇨가 걸리고 고지혈증이 걸리고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정말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혈압은 우리가 혈압약을 하나 먹을 때 그냥 보더라인 정도의 조금 높은 정도의 혈압을 가지신 분들은 한 10kg 빼면 됩니다. 근데 습관을 잘 관리를 하고 뭐 운동을 해서 살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뺀다면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근데 뚱뚱하지도 않고 말랐고 또 내가 딱히 뭐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당뇨가 걸렸다. 그런 경우는 이제 그런 교정으로 고치기가 좀 힘들죠. 특히 가장 주의하셔야 될 점은 건강식품들을 막 선전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약이 아니에요. 근거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이라는 거는 꽤 오랫동안 임상적으로 효과와 부작용이 입증되어서 쓰이는 것이고요.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약처럼 효과가 잘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100% 안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을 끊고 또 다른 어떤 건강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복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한국에는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당뇨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당뇨 약을 이제 처방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혈당 조절이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A라는 기전의 약을 먹었을 때 별 효과가 없으면 B라는 약을 쓸 수도 있고 이제 굉장히 다양한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는 복합제로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약을 바꿔가면서 내 몸에 맞는 약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네, 근데 의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겉에서 보고 무슨 약이 잘 들을지
단박에 판단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약을 먹으면서 본인에게 맞는 약을 찾는 겁니다. 네. A라는 약을 먹어서 잘 들었는데 점점 당뇨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면 약을 무한정 효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용량을 계속해서 올리다 보면 부작용도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적정 용량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다른 작용을 하는 약을 추가를 해서 복용을 하셔야 되는 거죠. 질문 주셨어요. 이제 당뇨 13년 차 60세이신데 직 서방정 이제 1000ml를 네. 저녁에 한 알 먹고 계시다고 하는데 당화혈색소는 6.5 정도 된다고 네. 합니다. 아침 점심에 당뇨약을 먹지 않으면 이제 당뇨가 130 정도로 그 약을 한 알 더 먹으면 저혈당 50으로 또 내려가고 네. 당뇨약을 낮에도 약한 것을 먹어야 할까요? 당뇨가 낮에는 높아서 합병증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약을 더 복용시켜서 저혈당이 오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당화혈색소 너무 정상이시거든요. 당화혈색소를 과거에는 6% 미만으로 낮추자고 했다가 너무 저혈당 위험이 높아져서 지금은 6.5도 다 정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을 더 추가하실 필요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내가 낮 동안에 혈당이 높다면 내 식습관 관리를 더 잘하시면 돼요. 나는 탄수화물만 피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맵고 짠 것도 다 당을 올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밖에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밖에서 사 먹는 음식 100% 당이 너무 잘 올라요. 그래서 주로 낮 동안은 아마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또 혈당이 높게 나오는 거고요. 혈당을 무조건 떨어뜨리는 게 좋지는 않아요.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지 한 번의 이벤트로 인해서 약을 더 추가해야 되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당뇨인들은 이제 발 관리를 위해서 당뇨 양말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런 걸 신으시는데 여름에는 좀 불편하시겠어요. 근데 당뇨 양말이 그 어떤 의료 그 기기처럼 네. 당뇨를 진짜 떨어뜨린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호한- 일단 맨발로 다니면 발을 다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말을 잘 신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름이면 네. 뭐 수영장 가거나 이렇게 좀 공공 샤워 시설 가시는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특히 또 슬리퍼 하나 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고 집에 있을 때도 발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시는 네.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당뇨 합병증 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발, 눈 뭐 이 네. 정도인데 그거 외에도 피부 그다음에 구강 이런 쪽도 심혈관도 있고요. 뭐 우리가 당이 많아지면 세균도 당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잘 생긴다 이건 너무 당연한 문제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당이 높아지게 되면은 뭐 살이 찐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게 지방으로 축적이 돼요. 그래서 남아도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축적이 돼서 지방간이 실제로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마셔요. 지방간이에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주로 야식, 폭식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지방간이 생기면 또 심혈관계 질환 위험이 높아지죠. 이렇게 돼서 보통 제가 농담 삼아 드리는 말씀이 뭐 죽음의 삼중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혈압, 당뇨, 고지혈증 얘네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를 떼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뇨를 잘 관리하시면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 약을 장기 복용하셨는데 당뇨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서 걱정이 되신다. 약을 바꿔야 되냐라는 질문이 네. 있었습니다. 일단 약은요 아예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어요. 새롭게 좀 대두되는 문제들이 있을 뿐인데요. 이 스타틴 계열의 고지혈증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당화혈색소를 올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많이 올리느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리고 스타틴이라는 약은 고지혈증을 관리할 때 정말 제일 좋은 약이거든요. 기름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 건강에는 스타틴만큼 좋은 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했을 때 장점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 약을 끊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또 스타틴의 그런 부작용이 좀 대두되면서 당을 살짝 떨어뜨릴 수 있는 고지혈증 약이랑 복합제도 많이 써요. 그런 게 걱정이 되신다면 처방의와 상담을 하시면 약을 바꿔주시거나 뭐 복합제나 이런 것들로 아니면은 용량이 높지 않을 때는 거의 그냥 드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요일의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어떻게 건강 관리를 하시나요?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어 간다면 아프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만들기를 위해서 저희 앨리스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하루에 잠깐 라이브로 1시간 정도 원데이 코칭 시간을 갖습니다. 명의들을 모시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한테 맞는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원데이 코칭 준비했습니다. 강의만 듣는 게 아니고 자유롭게 물어보고 따라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작심삼일 되시는 경험 많이 하셨죠? 자가 설문을 하신 분들께 유형별로 큐레이션된 영상을 한 달에 8번을 드리게 되고요. 영상을 보시고 미션이 생깁니다. 일주일에 3번씩 따라하게 되면 미라클 챌린지가 모여서 여러분들께 정말 미라클한 건강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건강 습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재미있게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여러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겠습니다. 재미있게 하실까요?